남도의 숲은 푸르릅니다. 하늘까지 닿을 듯 높이 뻗어나간 편백과 대나무. 고든 품성과 그윽한 향기는 우리에게 쉼을 안겨줍니다. 충명산 자락에 안긴 국립장성 치유의 숲. 싱그러운 대자연의 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지금 제가 몇 번은 걸어오지도 않았는데 편백나무 숲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마음이 좀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네, 안 그래도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치유하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실제로도 정말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이곳은 편백나무 숲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지금 시간 지체할 게 아니라 좀 빨리 보고 싶은데 네, 가볼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기로요. 이쪽으로 네. 가보시죠. 네. 구름 사이로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는 울창한 숲. 5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낸 편백의 생명력이 빼곡하게 채워진 숲은 위풍당당한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생성되는 편백은 사시사철 푸르른 자연의 선물입니다. 편백나무 숲이 진짜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큰 나무도 많고 쭉쭉 뻗어 있는 게 야, 하늘까지 가까되는 느낌인데 근데 이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 최대 편백나무 조림지이고요. 253만 주 이상 되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규모가 여의도의 2배 가까이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진짜. 네, 근데 맞습니다. 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께서 조립하셨는지 궁금한데. 임정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일제시대라든지 6.25 전쟁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워낙에 우리나라 산이 민둥산이고 황폐화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조림을 해야겠다 싶어서 조금 키가 빨리 자라는 이런 편백나무라든지 삼나무를 그때부터 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산에 20년 넘게 나무를 심고 가꾼 춘원 임종국 선생. 그의 노력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의 의지에 시간의 힘이 더해지면서 푸르고 울창한 숲이 우리에게로 왔죠. 뭔가 좀 요즘 좀 많이 찌들고 머리 아프고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맑아진 느낌 들으셨어요? 네,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들 오시고요. 네. 현대인들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또 아토피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많이들 가십니다. 자, 앉아서 가만히 멍하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네요. 늘 푸른 숲이 전하는 치유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곳을 치유의 숲이라고 부릅니다. 숲의 에너지와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볼까요? 편백숲의 흙은 불안감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지오스민의 함유량이 아주 높은데요. 맨발로 걸으면서 흙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봅니다. 땅의 온도가 이렇게 시원한 걸 처음 알았네요. 네, 그렇죠. 느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시원한 공기가 나를 감싸는 게 이게 한여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개운하고 좋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쾌한 공기가 피톤치드 때문이거든요. 또 염증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향긋한 나무 내음과 청량한 공기, 햇살과 바람까지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느린 걸음을 옮겨봅니다. 숲에서라면 그 무엇도 하지 않을 자유와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여유가 공존합니다. 제대로 느낄 수 네. 있는 게. 감사합니다, 쌤. 네, 야. 자연을 느끼는 또 좋은 방법이니까요. 네. 네, 해먹에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야, 좋다. 견딜 때마다 편백나무 숲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마음까지 쑥 들어와서 힐링을 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숲을 찾아 떠나는 여정.
느림의 미학이 담겨 있는 담양입니다. 담양의 관문이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된 메타세콰이아 길.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창함으로 여행자들을 사로잡는데요. 생태 감수성을 자극하는 풍경이 매력적입니다. 소담한 물길을 따라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지는 담양은 한 해 100만 명이 찾아오는 여행자의 도시입니다. 야, 예전에 왔을 때는 진짜 조용하고 고즈넉한 마을의 느낌을 갖고 있는 곳이 담양이었는데 와, 진짜 많은 관광객들을 찾는 핫플레이스로 변해버렸네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 담양을 찾는지 그 이유 궁금하시죠? 지금 확인하러 가시죠. 담양의 중심에서 푸르름을 뽐내는 중록원. 31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숲은 오로지 대나무로 이루어진 단일 수종이 특징인데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대나무를 바라보며 중림욕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대나무 속에서 선녀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제가 중록원 뭐 여러 번 와밖에 나왔지만 이 대나무 빽빽하게 놓여 있는 거 봐도 진짜 야, 신기하고 장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록원의 역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대나무 숲을 생금밭이라고도 했어요. 생금밭. 예, 금을 캐는 것처럼 여기에서 대나무를 꺾어다가 죽세공품을 만들면 그게 애들 학비도 만들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귀한 그 자원이 됐었는데요. 플라스틱 산업이 많이 발전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구니도 대바구니에서 플라스틱 바구니로 바뀌고 이러면서 여기가 대나무들이 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우리 군에서 네. 이걸 사들여 가지고 네. 대나무 공원을 만들자. 예. 그래가지고 중록원이 시작이 됐고요. 2003년 문을 연 이후 20여 년이 흐르면서 더욱 푸르고 울창해진 대숲.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숲에는 연간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야, 대나무 진짜 어마어마한 대나무 군락지인데 이 대나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종류가 딱 한 가지인 건가요? 가장 많이 식대돼 있는 게 네. 왕대. 왕대. 예. 예. 그리고 또 솜대라고 네. 이렇게 하얗게 분난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또 솜대라고도 하고 분죽이라고도 얘기하는 네. 분죽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죠. 네. 제 허벅지보다 더 두껍습니다. 진짜 두껍다. 이걸 맹종죽이라고 합니다. 맹종죽은 네. 또 죽순죽이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아까 만져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굵잖아요. 네. 그럼 죽순도 굉장히 굵었겠죠. 네. 예,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배고프고 힘든 그 춘궁기를 네. 그 죽순으로 배고픔을 달래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숲에 일렁이는 바람을 느끼며 느리게 걷다 보면 대나무가 뿜어내는 음이온이 온몸을 감싸면서 마음의 평안을 안겨줍니다. 이건 뭐예요? 또 물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또 예, 네. 여기 중림폭포라고 중림폭포. 예, 폭포가 있어요. 아, 예. 그러네. 예, 대나무하고 네. 물이 만나면 음이온이 방출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크대요. 오. 예, 그래서 온 몸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시겠죠? 지금 물소리와 함께 좋은 기운들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받아야지. 그대로 받아야지. 네. 오, 좋아. 야, 이곳 담양 중록원은 그냥 대나무 사이길로 쭉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힐링이 되고. 근데 오늘 제가 쭉 걸었더니만은 뭔가 좀 다리도 피곤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가시죠. 이쪽으로요? 네. 뭐가 있길래 이쪽으로 가시는 느리게 흘러가는 대숲의 시간을 음미해 볼까요? 죽초액을 넣은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고 일상에서 쌓였던 피로를 떨쳐내 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재충전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충분히 느끼셨죠? 맞아요.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이 바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대나무 잎 소리가 움직이는데 마치 음악 소리처럼 나의 기분을 다 풀어주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연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너른 자연의 품에 안겨서 휴식과 힐링의 기쁨을 느껴볼까요? 평화롭게 도로 위를 달리는 뽀글이 최기정. 어째 들떠 보이는 게 좋은 데라도 가는 모양인데요. 왜 이렇게 안 가? 이거 휴가철이라서 그런가? 차가 좀 막히네. 잠깐 휴가라고요? 캠핑 왔으면 뭘 좀 먹어야지. 찬물 엉킨 싫지만 지금부터 여행 계획 세운 분들 집중하셔야 할 겁니다. 안전에 적색불이 켜지면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여름철, 각종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슬기로운 방법 배워봅니다. 경북 의성군에 자리한 안전체험관을 찾았습니다. 1년 360일 안전 제일. 그렇습니다. 안전이 제일이죠. 자, 그런데 콕 집어서 이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실생활 경험을 통해서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체험관입니다. 역시 이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죠. 맞습니다. 도로 위 안전부터 살펴봅니다. 피서 인파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난 것도 걱정이지만 빗길 운전땐 전복 사고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냥 접촉사고도 아니고 바로 전복사고였습니다. 차 안에서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았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은 차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피가 머리로 쏠리다 보니까 살짝 어지러운 느낌도 있었어요. 안전벨트가 이제 내 몸을 잡아주다 보니까 머리를 안 박게 돼서 좀 안전벨트가 많이 중요하다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에 안전벨트를 안 매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안전벨트를 매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 큰 재난을 겪었던 포항 지역 학생들, 그래서 이번 안전교육에 더 진심인 편입니다. 첫 번째 미리 상태 어떻게 그렇지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살피고 자, 두 번째 위치 골반 어깨 그렇지 허리 골반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소리 딸깍 그리고 줄은 평평하게 자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전복사고에서 안전벨트 정말 중요하군요. 차가 뒤집히는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 충격을 받기 때문에 생명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복 사고뿐만 아니라 뭐 급정거라든가 다양한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벨트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더운 날 더 졸린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통계에 주목해주세요. 지난 3년을 비교해보니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었고요. 덥고 습한 날, 또 휴가철엔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졸음운전, 잠깐 쉬어가기만 해도 환기가 된다고 하죠? 1시간 운행하면 10분 휴식으로 휴가철 안전을 지켜주세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는 여름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 여름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인데요. 최근 캠핑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지 취사 행위 때문만은 아닌데요. 저도 사실 캠핑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유독 여름철에 캠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고 더구나 또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캠핑을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캠핑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 사이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가니까 그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만 수준이던 캠핑족이 700만을 넘어섰는데요. 여름의 낭만도 좋지만 안전이 먼저라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기정 씨? 왜 이렇게 멍 때리세요?
불멍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캠핑 가서 모닥불을 많이 피울 텐데, 근데 여름철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기정사실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캠핑을 가게 되면 이제 버너라든가 이런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뭐 버너가 이제 열이 올라서 폭발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요리를 도중에 이게 잘못 사용해서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닥불만 화재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용품 화재 사고는 약 61%나 되는데요. 그 가운데 사고 원인 1위가 바로 부탄가스 폭발이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텐트 안에서 화기 사용 금지. 과대 불판을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스 폭발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 해충을 피하기 위해 긴 옷을 입는 게 도움되고요. 비상약을 미리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고 체험하고 우리 대비하자고요. 다름 아닌 에어컨 실외기 화재 얘기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약 1,100여 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재난보다도 화재가 나면 사람들은 쉽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데요. 야, 불이 나니까 어둡고요. 불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연기도 매캐한 게 한치 앞도 안 보입니다. 진짜 실제 불이었다면 정말 갑갑하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화재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체 생활을 많이 하는 10대들은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화재 예방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갔을 때 깜깜했죠? 네. 느낌 어땠어요?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다 생각하면. 네, 연기가 차고 되게 뜨겁고 무서울 것 같았어요. 화재가 났다. 잘 대처할 자신이 있나요?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불이 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대피할 것 같습니다. 또 성인과 다르게 어린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체험 위주의 안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이 다 꺼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소화기 사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전에도 이거 배워본 적이 있어요? 배워본 적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체험관에서 직접 이렇게 모이지만 화면 속에 불 꺼보니까 어때요? 불이 난다면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안 무서웠어요. 다음에는 이 방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 모드로 열심히 따라온 어린이들. 안전교육도 잘 마쳤으니 무사히 여름방학을 보내겠죠? 여름철 수많은 안전사고, 안전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젠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 올여름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 기정사실! 여러분의 휴가는 안녕하십니까? 교통부터 화재, 생활 안전까지 미리 대비해서 안심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 등장한 이민아 리포터. 와! 제주도다! 잠깐 피디님, 근데 저 제주도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나 씨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휴가를 즐기시라고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 바꾸시면 안 돼요, 진짜? 시원한 바다도 한번 거닐어보고 제주도는 역시 고기국수. 돼지고기 한 점 올린 고기국수로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시는 당근 주스에 녹차밭까지 가서 기분 좋은 이민아 리포터. 와, 여기 너무 좋다. 이나 씨 이거 받으세요. 네? 어머, 이거 뭐예요?
이거 일반이잖아요. 미나 씨 여기 오는데 든 비행기 값이랑 밥 먹은 거, 카페 간 거 다 정산하셔야죠. 아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청량감 넘치는 푸르른 밭에 이름 없는 잡초도 소중한 이곳. 사람에게 더없이 이로운 유기농. 제주도의 유기농을 만나러 갑니다. 눈이 맑아지는 푸릇푸릇한 풍경.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유기농 녹차밭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일을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요.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금 여름순이 예쁘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여름순을 이용해서 홍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따는 것 좀 도와주세요. 먼저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녹찻잎 따기 준비!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새 잎에서 딱 네.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야 하는 여름 새순의 찻잎 따기. 이렇게 해야 좋은 향을 가진 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다. 저요? 홈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이곳 녹차밭은 유기농을 기본으로 느림을 추구하며 사람과 자연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기색이나 찌푸린 얼굴 없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집을 보다가 농장에서 이제 풀이 자라고 있다. 근데 일반 농업에서는 그 풀의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이제 번거로운 존재잖아요. 관리의 대상이고 풀을 없애야 되고 결국 우리 화학 농약, 제초제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제초제 치는 순간 땅 속에 살고 있는 유용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풀 먹고 자라는 여러 그 벌레들이라든지 얘네들이 같이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풀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좀 나쁘게 해석을 해서 그걸 없애게 되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유기농이 답이겠죠. 이렇게 이민아 리포터가 종일 수확한 찻잎이 한데 모였습니다. 물로 세척하는 게 아니라 뭉치지 않게 고르게 펴주며 벌레도 쫓고 잎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네요. 와. 지금 풀향이지만 나중에 네. 꽃향으로 바뀌어요. 지금 향기를 맡아보세요. 진짜 꽃향이 나요. 대박. 우와. 진짜로. 우와. 내가 없는 말을 합니까? 진짜. 사실이었어. 이곳 녹차밭에서는 동물들도 일하고 있었는데요. 푸르른 유기농 녹차밭과 동물, 인간의 공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여기 무슨 말들이 있어요. 이곳 말들이 차밭 사이에 있는 풀들을 뜯어주면서 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생태적으로 안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에 맞춰서 또 차밭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꿔지는 그런 유기농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그냥 녹차 숲을 만들고 싶다. 숲 속에 가면 우리는 그 안정감을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숲이라는 건 누가 인간이 중심으로 해서 막 관리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그 자체 생태계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밭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밭은 내가 주 작물을 목표로 두고 생산 활동을 얘기하는 거지만 숲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양성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맛있는 차, 좋은 차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건강한 요리법을 결정해 가장 좋은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확한 찻잎을 마시는 차로 만드는 과정인 제라도 중요합니다. 손으로 주무르고 비빈다는 의미인 유념에 공들여야 하는데요. 수십 번의 유념을 거쳐 면보에 싸고 물기 짜기를 반복하다 보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든 유기농 홍차가 완성된답니다. 유기농으로 자란 녹차 맛은 어떨까요? 조합원님,
제가 오전에 열심히 녹차를 따고서요. 드디어 이제야 맛을 보게 됐습니다.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네, 이번 준비한 차는요. 수제 녹차로 생명차라고 저희 다원에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농 찻잎 3g 한 꼬집 정도 준비하고 90도의 뜨거운 물 200ml를 천천히 부어줍니다. 약 2분 후 우려낸 찻잎을 걸러내고 내려진 녹차를 드시면 됩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차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너무 맛있는데요? 네. 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죠? 네. 맛이 어때요? 그냥 티백이 이런 거랑 비교. 달라요.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낸 녹차의 맛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막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은은하게 네. 녹차 향이 네. 자연의 향기를 네.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연의 향. 이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자연의 향.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차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차는 혼자 마셔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차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러면 우리도 네. 짠! 이민아 리포터 비록 속아서 제주도에 오긴 왔지만 이렇게 유기농에 대한 얘기도 듣고 녹차에 대해 배우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꽉 채우는 특별한 여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짜증도 났었는데 이곳에 와서 찻잎도 따보고 맛있는 녹차도 마시면서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유기농 녹차 드시면서 힐링하세요.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녹차밭이 아니라 녹차 숲을 만들고 싶다는 김맹찬 대표.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하면 농업의 미래도 밝아지겠죠? 지금 오늘 온 곳이 태화동인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태화동에 거주를 하면서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집이고요. 뭐 점심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고 한우 전문점인데 돼지갈비가 이 집 나름대로 시그니처라서 이게 이제 오늘 같이 비도 오는 날에 하루에 불 다 올려가서 촉촉하게 고기 구우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업하고 계시네요. 마늘도 까고 계시고요. 돼지갈비 일단 주세요. 제가 여기 다닌 지가 한 4년, 5년쯤 되는데 이제 종업원들이 아니고 다 가족 단위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 거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뭘 한 게 얘기를 해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캐치가 되고 해서 일단 맛이 좋습니다.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맛이 좋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 올 때는 전이지요. 안 짜요, 여기는. 아, 그렇죠. 여기 돼지갈비가 보통 요즘 가짜갈비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식용 접착제 이런 걸로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는 그러고 생갈비를 직접 볶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는 붙인다고 붙여지지도 않고 돼지갈비가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적당한 기름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잘은 제가 모르는데 보통 다른 식당에 가고 돼지갈비 주세요 하면 뼈가 없어요. 저희가 아는 거는
뼈에 붙은 살을 그래 뜯어먹는 게 돼지갈비라고 하는데 뼈 없이 장사하는 집도 되게 많습니다. 뭐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양념 맛으로 먹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처음 가서 먹어본 갈비는 뼈가 붙어 있고 나중에 이제 뼈 뜯는 재미도 있고 여기가 딱 어릴 때 그 추억의 맛집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접 요거 손수 요 제품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가게에서 직접 합니다. 돼지갈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요? 안 그러면 양념이기 때문에 타버리니까 뭐 약간 탄 거는 또 맛도 또 증가되고 또 괜찮긴 한데 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하니까 일단 부지런하게 뒤집어야 됩니다. 입맛 없을 땐 발짝 익은 갈비 흰쌀 밥에는 고소달콤 갈비에 한 잔 마겠습니다. 올리고 누구도 거부 못해 최고의 반찬 갈비 입맛 없을 땐 발짝 달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보통 다른 데 보면 되게 돼지갈비가 짜요. 작기도 작고 뭐 너무 이제 뭐 단맛을 좀 낼, 이게 돼지갈비가 원래 단짠하는 음식이라서 그 단맛을 내려고 뭐 다른 좀 뭐 장류나 설탕류가 많이 들어가서 되게 잘 타고 그래요. 많이 안 타네. 여기는 일단 제가 고기를 잘 구워서 안 타기도 하고요. 그런 단맛을 과일이나 이런 걸로 잡아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한 점 올리고 한 점 올리고 저는 쌈장은 안 찍어 먹습니다. 쌈장을 찍어 먹으니까 고기 맛을 많이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고추냉이하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고기는 밥이죠. 숨통이 가득한 맛나는 갈비를 다 함께 들고 앉아 구워라 갈비가 익나 풍부한 육즙 노릇한 색깔 다 함께 먹어보자 갈비는 또 뜯어야 맛 아니겠습니까? 아직 고기 한점 어머니의 몸 잘 구워준 고기 한점 오늘 뺏기질까요, 이거? 뭐 저는 갈비 먹을 때 그냥 바로 잡고 뜯어도 맛이 좋은데 한 점의 살도 이제 남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가위로 길을 좀 내줍니다. 이게 막이 있어가지고 이빨로 이걸 긁으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앞뒤로 이렇게 해서 길을 한번 내줘요. 이렇게 깔끔하게 끝에 나옵니다. 사장님 아직도 보니까 육회가 있네요. 아, 예, 이렇게 제가 또 요 집에 오면 그 고기를 굽기 전에 항상 먼저 시킵니다. 근데 오늘은 고기를 먼저 먹고 그래도 이제 제가 오면 빠짐없이 먹는 게 육회고요. 그래도 안 먹고 가면 섭섭할까봐 이렇게 또 시켰고요. 요 집은 뭐 육회 부위를 뭐 다양하게 많이 쓰기도 해요. 어떤 데는 꾸리살을 쓰기도 하고, 근데 요 집 자체는 이제 우둔살. 자, 특히 이제 한우 암소, 거세소가 아닌 한우 암소를 가지고 암소 우둔을 가지고 육회를 하고요. 이 역시도
간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이 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간 자체가 세지도 않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기호에 따라 드시면 돼요. 한데 뭐 어떤 분들은 배랑 같이 드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노른자 이렇게 같이 해서 드시긴 하는데 저는 노른자를 조금 아껴 먹어요. 예. 처음에는 이 노른자 자체가 고소하기 때문에 같이 비벼버리고 그러면 얘 본연의 맛을 조금 덜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육회는 육회대로 먼저 먹습니다, 저는. 예. 이렇게. 잠깐 또 그러세요. 이모, 요 김치 하나만 주세요. 김치. 아, 김치를 왜 달라졌어요? 김치랑 먹어도 맛있어요. 아, 이렇게 드신대요? 네. 전라도 쪽에서 예, 보통은 양념 그대로 많이 먹곤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김치랑도 많이 먹거든요. 아, 육회를요? 네.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있으면 살짝 잡아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서 먹습니다. 뭐 저처럼 그냥도 먹고 김치랑 싸서도 먹고 근데 육회는 노른자죠. 적당히 터져서 잘 비벼서 소고기가 오래 씹으면 자체적으로 고소하지만은 이렇게 노른자에서 비벼서 먹으면 더 배가 되니까 이 방법도 좋습니다. 오늘 돼지갈비도 맛있게 먹고 보통 이제 고기 먹고 나면 뭐 냉면, 뭐 국수, 된장찌개 이렇게 먹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집에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갈비 작업하고 남는 부위로 이렇게 김치찌개 넣어줘서 국물이 일반 뭐 뒷다리나 앞다리나 이런 한 것보다 국물이 훨씬 좋고요. 저는 여기 오면 큰 접시를 달라고 해서 요게 덜어서 이렇게 비벼서 그렇게 식으로 먹습니다. 김치찌개를 보면 자꾸 오빠는 떠올라 관아 문제 구석자리 2인분 오빠 없이 혼자 먹는다 우우우 네가 싫어하던 우우우 네가 되어줬었지 우리가 왜 공부했겠는데 어디 있냐지 연락 한번 안 하고 찌질하게 이런 게 너는 나의 김치찌개 김장게 지진 필요 없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돼지갈비도 먹고 이렇게 김치찌개도 먹고 이제 뭐 다 먹기 전에 간단하게 팁을 한 개 드리자면 이 집에 점심 특선을 2인 이상 드시러 오면 저는 평균 두 사람이서 많이 먹는데 보통 밥집에 가면 밥이 2개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3개를 줍니다. 요 1개는 뭡니까? 이러면 서비스라고 줍니다. 그래도 2사람이서 또 반이 나눠 먹으면 또 아쉬우니까 밥 1공기를 더 추가를 해도 계산할 때 보면 추가된 공깃밥 금액이 없습니다. 여기서 인심이 정말 좋다는 거를 이렇게 밥에서마도 표시가 나고요. 제가 오늘 요 나무니안 입장에서 오늘 비도 촉촉하게 오는데 참 아쉬운 게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많은 직접 담근 담금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한두 잔 정도는 얻어먹었던 기억도 있고 오셔서 말 잘하면 맛보라고 귀한 당금주도 이렇게 내어주시는 그런 인심도 있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돼지갈비랑 김치찌개랑 육회랑 해서 잘 먹고 갑니다.
(2020년) 기준 양양을 찾은 서핑 관광객 약 50만 명. 오늘은 명실상부 서핑의 도시 양양을 찾았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 양양해변을 정말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역시 핫플레이스답게 평일 오전에도 서핑을 즐기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곳은 기사문 해변입니다. 기사문 해변이 180도 변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신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 입구부터 제 스타일.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형형색색의 무지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 입구부터 바다까지 이어진 레인보우 비치는 웬만한 런웨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 무지개길을 걷고 있으니까 마치 제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빛깔 자랑하는 시원한 에이드 한 잔까지 더해지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수상레포츠의 천국인 양양. 그러니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가족분들이 이렇게. 야, 양양이 이 젊은이들의 바다만이 아닙니다. 이젠 정말 가족들이 찾는 바다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 대전에서 양양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원래 서핑을 부산으로 좀 다녔었는데 파도가 거기 없었거든요. 근데 양양이 파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 와봤습니다. 우리 친구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 엄마고 이 엄마. 그리고 이 이모. 이 엄마와 이 이모. 아니, 그러면 우리 아들도 서핑할 줄 알아요? 네. 오, 진짜? 양양 진짜 와보니까,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시원해서 일단 너무 좋았고요. 에어컨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정말 좋았고 파도도 부산보다 높게 쳐서 서핑하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요, 원주요. 원주? 아니, 원주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놀러 오신 것 같은데 다른 곳도 아니고 이곳 양양으로 오신 이유 있을까요? 그냥 뭐 워터파크나 이런 데 편하게 갔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올 때는 어떻게 뭐 하다 보면은 여기가 좀 더 바다를 오게 되면 여기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이랑 이렇게 함께 나오셨는데 바다 그동안 많이 와보셨어요? 자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여기 양양 해변은 자주 온 편이에요. 코로나 때에도 바닷가 오셨었어요? 마스크 쓰고 한번 놀았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벗고 노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 벗고 다시 일상을 회복한 느낌이라 휴가도 휴가답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야? 이 바닷가에 헬스장이 있는데요? 뭐지 이게? 아니, 이건 대체 무슨 영문이죠? 아, 제가 또 운동 중독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번 당겨야 됩니다. 바로 펌핑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혹시 강원도 주민분이세요? 네, 맞아요. 운동 계속 하셔도 됩니다. 도민은 그냥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강원 도민은 이 공간은 무료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와우! 강원도민 바다 헬스장 무료! 바다 위에, 아니 해변 위에 헬스장이 있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바다 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기사문 해변에 머슬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슬존, 네. 머슬존. 아니, 근데
이 해변 위에 헬스장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서퍼거든요. 그래서 물에서도 운동을 하고 지상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가지고 기획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굉장한 곳이네요. 예. 서핑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여기서 또 몸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할 수 있는. 그럼요. 참 이곳을 본 사람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입구에 들어오시는 순간 깜짝 놀라세요. 그냥 뭐 도시에 있는 그냥 간단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운동기구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일단 깜짝 놀라시고 이용하시면서 일단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이 바다를 보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느낌. 예. 그래서 고객분들도 좋고 저희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재미나게 즐기고 가시니까 저희도 보람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이색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젠 힐링의 대명사가 된 필라테스 역시 양양 바다를 보며 즐기면 그 즐거움엔 끝이 없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원래 필라테스를 이런 데서 하나요? 요즘 이제 추세가 바닷가 앞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계획을 해봤는데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서 하는 수업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신기해서 지금. 네네네. 아니, 우리 강사님께서도 이렇게 바닷가에서 네. 해변에서 필라테스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탁 트인 공간에서 회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저는 좋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한 수업을 회원들이 따라오는 걸 직접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아주 우연히 엄청난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이야, 1000만 유튜버 쌍둥이 루지, 그리고 우리 150만 유튜버 조한나, 반갑습니다. 와, 야, 진짜 대단. 예, 악수를 해요. 악수. 영광이야. 손 안 씻을 거예요. 근데 선글라스들 다 쓰고 있으니까 저도 좀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곳 양양에는 어쩐 일이세요? 저희 가족여행 왔습니다. 가족여행? 네, 휴가를 양양으로 오게 됐어요. 와우. 이전에도 양양을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하. 저 올해 한 번 더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 휴가를 이번에 또 가자 해서 또 오게 됐습니다. 하하, 양양 단골 손님들, 비비아피 고객들이에요. 아유, 좋습니다. 아니, 양양을 이렇게 자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바다를 이렇게 막 가까이 보고 뻥 뚫려 있으니까 제주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좀 더 가족들이랑 와서 조용하게 즐기다 가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양양으로 놀러오세요. 올여름 왠지 좀 심심하다고요? 그렇다면 주저 말고 청량한 양양 바다를 다이내믹하게 즐겨보세요. Make you shine.